네, 안녕하세요. 예일 잉글리시 조 선생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회화에서 어려울 것 같은 문법을 소개해주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발음도 있을 거고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문법상 맞나? 영어를 너무 못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걱정을 한번 타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강의는 팔품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팔품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8가지가 있으니까 팔품사겠죠. 명사부터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오늘 명사로 시작해서 팔품사가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최대한 강의를 쉽고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팔품사의 명사로부터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을 보시면 품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품사 8가지 중에서 명사를 하나 쏙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볼 건데 첫 번째로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품사라는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란 영어 단어의 종류별로 이제 모은 거예요. 카테고리를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단어가 다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외우고 그걸 종류별로 정리를 해야 조금 더 회화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종류를 오늘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명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는 주제에 대해서죠. 명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명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왼쪽에 있는 이 4가지의 패밀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 옆에 있는 나머지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연달아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명사라는 친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명사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제가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눠놨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놨어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눈 이유는 명사의 종류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5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도 모자르고 재미도 없고 조회수는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두 종류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og, desk, pen, tree, flower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family, team, group 이라고 제가 3개의 단어를 따로 묶어놨는데 이 3개의 단어의 공통점도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단체라는 공통점이 있죠.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고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명사들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쪽으로 넘어가 보면 math, soccer, love, water, milk 아니면은 Joe, me, 아니면 Grace, Bob 혹은 Korea, Japan 같은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명사들은 종류를 제가 2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수학은 안 보이죠. 숫자는 보이죠. 수학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soccer, 이거는 스포츠를 하나를 일컫는 거죠. 그리고 love,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water, milk, air, 이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셀 수 있을까요? 형태가 없어요. 어떨 때에는 요만큼 있다가 제가 많이 콸콸콸 부어서 우유를 한 컵 크게 만들면 그것도 한 컵의 우유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런 친구들을 양으로 세고 있죠. 그리고 Joe, Grace, Bob 이런 사람의 이름 혹은 Korea, Japan 같은 나라의 이름 세상에 딱 하나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명사들을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영어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고유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명사들의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중급 혹은 고급의 문법을 정리해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저거를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제가 그래서 기준을 하나 잡아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과연 눈에 보이는가 라는 거 그리고 개수를 셀 수 있는가 이 개수를 세기 위함은 일단은 형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형태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고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이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그리고 복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단수 명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수 명사의 형태를 먼저 살펴볼 건데 단수 명사의 형태는 앞에 a나 a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셀 수 있는 명사만 보고 강의가 종료될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 있는 건 단수 명사. 그리고 두 개 이상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복수 명사라고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그걸 구분을 왜 짓느냐? 저희가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수 명사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은 단수 명사는 명사의 앞에 a 또는 an, on 이라고 하는 표현 둘 중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둘 중에 어떤 걸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회화를 하셔야 돼요. 규칙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a랑 명사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 a desk, a book, a chair, a university 라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앞에 있는 세 개 단어에서는 보이실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desk에 D, book에 B, chair에 C 철자가 자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university U라고 들어가 있어요. U라고 들어가 있는데 A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밑에 있는 것까지 마저 설명해 드리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on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음, apple, egg, umbrella. 근데 옆에 있는 on our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철자로만 따져봤을 때는 자음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A랑 AN이 붙는 거는 어냐, 이냐 이 구분은 단어의 철자 보고 하면 된다. 네,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단어의 철자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A랑 AN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희는 철자가 아니라 발음상 모음 발음이 나는 경우에 an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on apple, on egg, on umbrella, on our. 저희가 모음이라고 따지는 거는 a, e, o, u, a, e, i, o, u 발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음이라 따지는 게 a, e, o, u 이건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 혹은 유, 위 이런 건 모음이라고 따지나요? 저희 나라에서는 따지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저러한 철자로, 저러한 발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었던 university 이거 발음이 U라고 되죠? 저희는 저거를 모음이라고 따지지 않을 거예요. 영어에서는 a, e, o, u 하나만 더 하자면 발음까지도 같이 해서 모음이라고 따질 거고요. you, we, were, your 이런 발음들은 발음이 어려워. 이거는 모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영어의 특징상 자음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university는 u가 나왔지만 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our 같은 경우에는 h라고 시작은 하지만 h 발음을 저희가 안 해요. 그래서 our이라고 발음으로 하죠. 그래서 on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랑 an의 구분은 철자가 아니라 발음을 보고서 구분하라.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회화에서 더 좋은 표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복수명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수명사는 두 개 이상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드렸죠. 복수명사의 형태는 명사의 뒷부분에다가 s 또는 es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s나 es를 붙이는 이 규칙들이 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철자상의 실수를 해도 회화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철자를 알고 계셔야 발음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명사들의 경우에는 s를 붙이면 되고요. 여기서 이 철자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s, x, ch, sh, o. 여기서 o는 잠깐만 빼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 x, ch, sh. 발음의 특징이 비슷해요. 약간 파차름이라고 하죠. 혹은 마차름이라고 부르는데 s 아니면 x, ch는 ch 발음이고 sh는 sh 발음이죠.
그러면 저희가 명사가 복수형일 때 s를 붙인다고 했는데 붙여야 되는 s와 원래 기존 단어의 철자의 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bus에다가 그냥 s만 붙여버렸어요. bus. 복수형을 살 때 bus. 뭐 s를 길게 발음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발음의 구분이 안 가죠. 그러면 회화에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가 없겠죠. 대화에서는 복수와 단수의 구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철자들에는 e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철자를 조심해야 되는지 조금 더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S, X, CH, SH. 그래서 bus는 buses, box는 boxes, dish, dishes, church, churches 라고 발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또 규칙상 꼽사리를 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여기서는 O 발음이 왜 ES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potatoes 혹은 tomatoes 이렇게 O로 끝나는 것들도 다 ES를 붙여서 철자를 완성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자음과 Y를 연결시켜줘서 만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candy, baby, city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Y를 I로 바꿔서 ES를 붙이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Y에다가 ES를 붙여서는 예 발음이 되어버리거든요. Y가 E랑 같이 나오면 예 발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발음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Y를 지우고 I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발음의 편의상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는 Y를 I로 바꾸면서까지 만드느냐? 발음의 편의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candies, babies, cities. 이거는 그냥 S를 붙일 때와 Y를 I로 바꿔서 붙일 때와 발음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Y를 내두면 candies, babies 이상한 발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Y를 I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 발음입니다. F 발음은 제가 발음은 F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소리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이에요. 근데 S도 마찬가지로 무성음입니다. 그래서 F, S 발음이 두 개가 또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면 F라고 하는 그 발음과 무성음이지만 유사한 철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V입니다. 이거는 발음은 똑같이 하는데 목이 울려요. 예를 들어서 F의 발음은 F지만 V의 발음은 V입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애들을 V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를 붙이는 겁니다. F2로 끝나는 것도 F만 V로 바꾸고 이 S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wolf, 늑대가 wolves. 요즘에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에 있는 축구팀이 wolves죠. 그리고 knife, 칼. 이것도 knives라고 발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단수명사와 복수명사에서 명사의 앞에 혹은 뒤에 추가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이 덧붙여지는 이유는 발음의 편의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발음을 해보시면 조금 더 문법을 이해하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꼭 같이 해보면서 영어 공부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품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를 종류별로 나눈 단위예요.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각각의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묶어준 겁니다. 그걸 품사라고 부르고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 중에서 단수명사의 경우 A나 AN을 붙여서 명사의 형태를 조금 더 바꿔주는데 이거는 발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모음 철자가 있는지 자음 철자가 있는지가 아니라 첫 글자의 발음이 모음인지 자음인지 그래서 발음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복수명사는 명사의 뒷부분에 S랑 ES가 붙죠. 이 S랑 ES를 붙는 거는 맨 끝에 있는 철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 X, CH, SH, O 혹은 자음 플러스 Y 혹은 F로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문법 규칙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발음을 해보시면서 영어 문법을 공부해보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명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품사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명사에서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명사 중에서도 오늘은 셀 수 있는 명사만 한번 확인했으니까 다음 주 강의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직접 써보고 발음하면서 영어 공부하도록 해요. 다음 주에 좋은 강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